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설 연휴 이제 임박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신생아 특례론 관련한 그런 뉴스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생아 특례론은 정책모기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정책모기지는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책모기지를 과거부터 써왔는데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게 다 정책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공공주택 금융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큰 관심이 없다가 2023년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 원이나 쓰면서 시장을 이제 부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때부터 정책모기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올해도 신생아론을 쓰는 만큼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생아론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보셨겠지만 원래 종전부터 있었던 정책 프로그램인 디딤돌 대출 그리고 버팀목 대출을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은 매입자금 대출이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다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신생아론이 조금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생아론은 결국은 23년 1월부터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올해 출산 예정인 가구 약 2년 동안에 출산하는 출산 가구들 대상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이거나 혹은 1주택이신 분들이 갈아타거나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 숫자가 작년에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23년이랑 24년을 합쳐서 한 5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70만 무주택 가구가 전부 다 쓸 수 있었고 소득 제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입과 한 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들은 신생아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군부를 뗐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에 신생아 대출 나온다. 그리고 이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좀 한 2, 3일 지나니까 또 다시 한번 군부를 뗐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온통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기사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의향이나 어떤 바램을 또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생아론이 주택시장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기사들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1월 대비 2월은 주택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종전보다는 침체에서부터는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긴 하는데 제가 23년 1월과 2월에 저희 채부심 채널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은 22년 6월부터 23년 1월까지 주택 가격이 30% 이상 하락한 그런 주요 단지들의 현장 답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30에서 40% 이상 크게 하락한 단지들에서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올라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었어요. 특히 2월부터는 정책모기지를 써서 정말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장을 받쳐 세우고 돌려 세우겠구나 하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숫자가 필요했는데 드디어 숫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연합에서 공개한 그 숫자는 국토부 이제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수 일주일 동안에 그 숫자를 받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 사이에 2조 5천억을 접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은 디딤돌로 약 2조 1천억 정도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으로는 약 0.4조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종전 대출의 그런 대환으로 그러니까 2.1조 원에서 종전 대출의 대환으로 약 60% 정도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전부 구입자금 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비교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신청 약 9일 만에 2023년에 시작을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9일 만에 10조 원 넘었고요. 3일 만에 거의 7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작과 한게 정말 엄청난 그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었는데 신생아론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할 당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언론 기사들이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지금 신청해도 두 달 후에 받으니까 그리고 조기 고갈될 것 같다. 상반기 안에 고갈 다 될 것 같다. 40조 배정을 했는데 열흘 만에 9일 만에 10조 정도 쓸 거면은 한 3개월이면 다 쓸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 고갈될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 40조 더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강도나 위력은 아닌 것 같고 올해 내내 그냥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023년 출산하셨거나 2024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본인들의 그런 스케줄과 자금 조달 계획 상에서 신청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든 이유는 신생아론 출시 일주일이나 열을 넘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한테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시는 그런 언론사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냥 동일한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신생아론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책 모기지의 역설이라는 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정책 모기지가 없었고 민간 모기지 중심일 때는 민간 시중은행 대출 성장률이 주택시장과 정말 매칭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정책 모기지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역으로 민간 주택금융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도 금융위원회가 민간 시중은행들을 불러서 올해 대출 성장률을 좀 물어봤는데 5대 금융그룹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출 성장률은 약 2%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민간 시중은행 대출 성장률은 좀 저조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정책 모기지는 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게 정책 모기지의 역설인데 민간 대출은 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십수년간 주택시장이랑 대출시장은 정상관 관계였는데 정책 모기지가 되면서 정반대로 민간금융시장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보는 주택시장의 총 대출은 여전히 유동성 긴축 환경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특례 모기지는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상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6월부터는 시중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돌리면서 유동성에 불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6, 7, 8월, 9월 달에 주택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 50년 만기 주담대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는 그 강도가 좀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신생아론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강세나 작년 같은 그런 불장 느낌, 그런 거를 주기에는 굉장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부 자금이라 하더라도 출산율 높은 그런 일부 지역들에는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수 지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지난 십수년간 계속 써왔는데 그 규모가 10조 원 미만에서 2019년부터 이제 거의 30조 원 육박하는 돈으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23년은 43조 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마감을 했고요. 올해 신생아론도 디딤돌과 버팀목을 합치면은 42조 원을 쓸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가 됐는데 23년 이전에는 왜 티가 안 나냐면은 2023년 이전에 이런 대출 시장에서 정책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미미했었거든요. 그러나 23년 4년에는 정말 전체 주택 대출 시장에서 정말 절반 넘는 그런 비중을 이런 정책 모기지가 차지하면서 그런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신생아론은 주택시장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강력한 유동성 프로그램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 온기를 나눠주고 뭐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생아론 너무 급하게 신청하시기보다는 정말 자기 계획에 맞춰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에는 민간 대출 시장과 주택 시장은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으나 현재 금융 당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위축세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해서 좀 혹독하게 이어가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좀 올해도 보수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